예, 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회사 액티브 ETF 운영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이번 달은 5월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5월 12일 월요일인데 아무래도 5월 초에 연휴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촬영 자체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우선은 4월의 정리와 함께 간략하게 5월의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월의 운용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4월은 정말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을 봤을 때는 S&P 500이 마이너스 0.8%,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한 달 사이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4월 초에는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4월 말로 들어오면서 회복되는 그림을 나타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정신없는 한 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됐던 건 맞는데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지난 주말에 스위스에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또 진행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했던 트리거들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던 건데요. 1분기 실적 발표의 내용이 나왔고 M7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해줬고요. 실적 발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월간 주요 이슈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에 대한 확신을 줬다라는 포인트 정도만 이 영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성격의 실적들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5월달에 다시 실적이 나오면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달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굉장히 중요한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의 성과 및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은 거의 대부분의 펀드에서 아웃퍼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의 이제 테크 기반으로 포트폴리오가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든지 뭐 코리아 플랫폼, 글로벌 대장장이,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이 좀 크게 있었다. 예, 운용 경과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세 불확실성이 높게 이어지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 상승이 계속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기업의 가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독일에서 최대 시가총액 기업인 SAP인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는 ERP 시스템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미 전사적인 SAP 시스템을 쓰고 있는 모든 회사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 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H4 하나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서 그 위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려주는 기업이니까 SAP의 기업 가치도 좀 긍정적으로 상승한 부분들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던 소비재 기업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4월 초 중순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다가 4월 말로 들어오면서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회복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 중에서도 소비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영에이지나 다이나믹 시니어 같은 경우는 오가닉한 성장을 가져가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대체를 해놓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재 중에서 좀 많이 부진하게 빠져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불확실한 지금의 국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강화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분야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CATL의 비중을 좀 확대했습니다. 실적 발표의 내용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두 번째 포인트로는 배터리데이 행사를 통해서 나트륨 배터리라는 배터리 기술을 2세대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LFP라든지 좀 저가 배터리 시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 발표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나트륨 배터리는 아직 기술적으로 이게 양산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인지 양산이 정말 나와서 테스트를 했을 때도 발표했던 수치 정도의 테스트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이 1등 기업의 PER이 아직 20배도 안 된다라는 상황
상황 측면에서는 저희는 충분히 긍정적인 포인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기반 저가 구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광고 비즈니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의 내용이 긍정적이면서 저희가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확보된 고객 네트워크 위에 AI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알파벳 같은 경우도 비중 확대를 좀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5월달 들어와서 애플에서 발표했던 웹 검색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부진하거나 검색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계정 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미나이라는 또 AI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지금 도입되어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독자들이 쓰고 있는 구글 서비스 위에 이걸 패키지 형태로 올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알파벳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B2C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답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비중 이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운용의 경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달에도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으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